자, 그러면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클립스 다 실행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이클립스 다 실행되어 있으시죠? 자, 이클립스에서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거를 한번 복습하는 겸 해서. 자,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클립스에 파일 메뉴가 있어요. 파일, 뉴,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이제 보일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자바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한번 해볼까요?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게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이에요.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이고요. 똑같은 기능을 또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똑같은 기능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부분 있죠. 소스 편집기 부분이 아니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탐색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팝업 메뉴가 나와요. 컨텍스트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new,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메뉴와 똑같은 그 화면이 나오고요. 자,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에는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랩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넣고요. 베리어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주제가 그 자바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을 두 번째 프로젝트 베리어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세팅 부분을 보시면 바꾸실 건 없으세요. 이제 더 이상 바꾸실 건 없으세요. 여기만 채워 넣어 주시면 저희가 설치한 자바는 1.8 버전이죠.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네. JRE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Execution Environment, 실행 환경. 네. Execution 다른 말로 runtime.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runtime.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자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이 버전이 얼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소스 자바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는 src.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 컴파일을 한다 그랬죠. 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 그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했는데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는 bin.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 separate. 그러니까 분리된 폴더로 관리를 하겠다. 네. 보통은 이렇게 분리한 서로 별개의 폴더에 관리를 합니다. 그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넥스트에서는 우리가 설정을 바꿀 게 없어요.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피니쉬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피니쉬 할게요. 자, 피니쉬를 하게 되면 옆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고 두 번째 프로젝트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는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만들었었죠? 프로젝트 다음에는? 패키지, 맞습니다. 패키지. SRC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New, 여기에서 패키지를 선택하십니다. 패키지. 자, 패키지는 일단은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그냥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베리어블 1번. 저는 항상 패키지 이름을 만들 때 점 하고서 단계를 두 개를 둬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패키지 이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마침표, 점이 들어가게 되면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얘네들을 보면 as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variable 1번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하위 폴더예요. 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저장되는 폴더가 바로 패키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키지 info.java는 우선은 저희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inish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까지 만들었고요. 패키지까지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만들었고 패키지 만들었고요. 자, 이 패키지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만드는 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클래스. 그렇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럼 그 패키지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variable main 1번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메서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메서드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피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면 프로젝트 코드 편집기 창에 variable main 1번 .java라고 탭이 하나 생겨요. 탭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소스 코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소스 코드가. 모든 자바 코드는 첫 번째 출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패키지라고 하는 선언문이 나와야 됩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선언문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파일이 어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자바 런타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 런타임. 그래야 자바 런타임이 이 클래스가 이 패키지 밑에 있구나 라고 해서 찾아가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는 게 패키지 선언문이고요. 항상 이 패키지 선언문은 제일 처음에 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보기만 하십시오. 패키지 선언문이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간다. 이거 그러면 당장 뭐가 나오죠? 빨간 펜 선생님이 등장해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패키지 선언문은 항상 소스 코드에 항상 제일 처음이에요. 항상. 위치가 딴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뭐 여기에 공백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다른 코드가 없이 공백이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코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위쪽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작성하는 코드들은 어느 안쪽에다 작성하시면 될까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니까? 메인이니까. 그렇죠? 메인이니까 그 안쪽에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 안쪽에서. 필요 없는 주석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지워버리시면 될 거고요. 코드를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들여쓰기. 내가 작성하는 코드가 어떤 중괄호 안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작성하는 코드가 클래스라고 하는 블록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메인이라고 하는 블록 안에 있는 거냐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블록보다 한 단계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다룰 내용은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변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저희가 나중에 기본 타입, 참조 타입,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주소값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과 변수는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변수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장하는 공간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러면은 정확한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뒤에 사물함이 있잖아요. 그 사물함에 여러분들 개인 물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물함 앞에 뭐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번호가 붙어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이름표가 붙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번 사물함 안에는 책이 한 권만 있을 수도 있고, 뭐 2번 사물함에는 뭐 책과 뭐 양치 세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공간이 사물함이라고 한다면 그 사물함을 찾아갈 수 있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변수예요. 정확하게는. 그럼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은 어디냐?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은 어디예요? 메모리. 아까 제가 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램. 컴퓨터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불러주는 이름이 바로 변수인 거예요. 자바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변수의 타입을 선언을 하고요. 변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문장이 끝날 때마다 뭘 한다 그랬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써줍니다. 이게 변수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변수를 사용하는. 자, 또 모르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타입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죠. 타입.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수냐? 정수가 뭔지는 아시죠? 실수냐? 소수점이 있는 그런 숫자를 실수라고 하죠. 문자열이냐? 문자열이냐? 자, 이런 게 변수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변수의 모양인 거죠. 모양. 인티저를 정수를 저장하는 거냐?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을 하는 거냐?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냐?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게 그런 여러 가지 타입들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 변수 타입을 항상 먼저 써주셔야 돼요. 변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떤 종류의 어떤 타입의 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먼저 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호의 의미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등호의 의미는 뭐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등호의 의미는 항상 오른쪽에 어떤 값이 와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사물함이 있어요. 이 사물함에 오쌤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게 변수 이름. 여기에 제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지급받은 책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이게 등호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죠.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라고 쓰세요. 영어로. int. 이거는 약속된 겁니다. 뭐 여기 있는 뭐 패키지라든가 퍼블릭이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int라고 하는 것도요.
자바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예하거라고 불러요.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정수 타입입니다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근데 인티저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int라고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가 정수 타입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뭘 만들어 줄까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숫자를 저장할 거여서 첫 번째 숫자라는 의미로 넘버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아까 123을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거예요. 바로 위에서 제가 그 주석으로 만들어 드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수 타입입니다. 이름은 넘버 1입니다. 거기에는 123을 저장해 주세요.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죠?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정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정수를 사용하는 곳의 이름은 넘버 1이고요. 거기에는 123을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컴퓨터에 우리가 램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램을 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6기가짜리 램이 있는데 그 16기가 메모리 램의 어느 한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를 저장한 거다? 숫자 123을 저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우리가 나중에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더하기나 빼기나 연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넘버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는 요걸 알려줘야 돼요. 내가 저장하는 숫자가 인트냐, 아니면은 뭐 실수냐, 소수점이 있느냐, 문자열이냐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자바 언어의 특징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는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거는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런 거죠. 변수 넘버 1에 정수 123을 할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 좀 더 쉬운 말로는 저장한다. 할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assig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한 거고요. 컴퓨터 용어에서는 assign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장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코드를 만들어 보시냐면 넘버 2라고 하는 변수 넘버 2의 정수 456을 저장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이름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넘버 1번, 넘버 2번이라고 한 거예요. 서로 다른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어떤 곳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사물함에는 123을 저장해야 되는 거고 2번 사물함에는 456번을 저장을 해야 우리가 따로따로 꺼내가지고 더하기나 빼기나 뭐 이런 연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변수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선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변수의 타입을 먼저 써주시고 변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변수에 할당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할당할 때는 등호를 기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넘버 1에 제대로 출력이 됐는지, 저장이 됐는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어제 저희가 했었던 코드니까. 넘버 2를 출력해보세요. 그리고 넘버 2도 출력을 해보세요. 코드를 만드셨으면 실행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어제 했었던 코드가 기억이 안 나면 잠깐 이렇게 치팅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뭐 복붙 바로 하지 말고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코딩 하세요. 저기 실제로 타이핑 하세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점 써주고 자꾸 빨리 이렇게 타이핑 연습을 하셔야 그 타이핑 속도도 늘어나고요. 코드도 빨리빨리 그 기억이 됩니다.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엇을 출력할 것이다를 이 안쪽 괄호 안쪽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명령문인데 명령문을 사용할 때 이런 뭐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명령문을 이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목적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에 프린트 해라. 무엇을, 그죠? 무엇을 프린트 해라. 이게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어를 써줄 때 어떻게 항상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여기 넘버 1번을 출력할 거니까 넘버 1번이라고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넘버 2번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문장 끝날 때에는 세미콜론. 자, 그리고 실행하실 때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창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 그리고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시 단축키 기억나세요? 어제? 컨트롤 F11. 자, 근데 컨트롤 F11 써보신 분 계세요? 컨트롤 F11 써보신 분? 이거 컨트롤 F11 하면 되는군요. 제가 실수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컨트롤 F11을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실행이 됩니다. 네. 넘버 1번, 넘버 2번. 두 개를 출력을 했죠. 두 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단축키를 못 외우실 때는 여기를 찾아가면 단축키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단축키가 보이니까요. 런을 할 때는 컨트롤 F1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실행 잘 됐습니다. 실행 잘 되시나요? 많이 어렵지 않죠? 네. 변수 타입을 써주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저장할 값을 등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해라 라고 하실 때는 print ln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무엇을 이라고 할 때 넘버. 여기는 화면에 나오는 게 없겠죠. 지금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다 실행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
그 다음에 주석은 아무 일도 안 하죠. 주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메모리 램이 있어요. 여기 램이 있는데 이 램에 넘버 1에다가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 줄을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 줄에서는 넘버 2에다가 456을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력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콘솔 창에 요게 하나가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얘를 출력을 한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456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456이 출력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메인 메서드의 끝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그 순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